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최근 핀란드 육군이 K9 자주포를 가지고 지능 숲길에서 사격 위치로 이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숲속에서 지늘기된 길을 돌파하는 K9를 사격 위치로 이동시키는 영상과 사격을 마치고 돌아가는 K9 자주포의 모습을 영상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담긴 군인들의 모습이나 이를 찍는 기사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또한 이틀 후 핀란드 국방 전시회에 레오파드 2A4와 함께 K9 자주포가 핵심 전력으로 등장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포를 가지고 훈련하고 전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핀란드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력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핀란드는 다른 발트의 연안의 국가 방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산 K9 전차가 핵심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트의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동부 국경을 따라 일련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도 K 전차와 K9 자주포를 긴급히 도입해 러시아와의 국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동부 국경을 군사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로 세운 핀란드군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라펠란타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핀란드가 동쪽에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이 도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다른 국가들처럼 국경 바로 아래서 적을 저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숲이나 산악지형에 숨어서 적이 나타나면 빠른 움직임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기동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침략균이 국가 내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격퇴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핀란드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K9 자주포를 핵심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격과 이동하는 영상으로 핀란드군의 방어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고 지난해엔 국방비를 20% 올리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1939년과 1940년 옛소련과의 전쟁에서 영토의 10%를 내줬던 핀란드는 그동안 나토 비가입을 선언하며 군사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러한 방침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경계해왔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지대의 국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7년 K9 자주포 중고 48문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및 견인 포병 모두 구식화에 직면한 핀란드군에 있어서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노르웨이가 구매하려는 K9 자주포 시연장에 따라갔다가 성능에 매료돼 중고를 구매하기로 한 핀란드는 방산 역사상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입한 K9 자주포의 성능에 놀란 핀란드군은 2022년 11월 4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벼운 차체 덕에 시속 60km까지 질주하고 사거리 40km로 쓰는 족종 명중하며 라이벌 독일제보다 가격은 반값에 불과한 K9 자주포는 핀란드에게는 신기에 가까운 무기였습니다. 핀란드가 중고 K9 자주포를 48대를 들여오고 5년 후 48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데는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과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핀란드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K9 자주포, 핀란드 여성 파워가 마을에 가득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포를 탄 핀란드 여군이 마을로 들어와 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구형 자주포를 몰던 핀란드 여군들은 K9 자주포를 타면서 놀라워했다고 했는데 K9 자주포 운용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군들도 쉽게 능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당초 네덜란드군이 쓰는 독일제 PGH-2000과 미국제 M109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를 자주포는 모병제 국가의 특성상 훈련된 군인들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징병제를 택하는 핀란드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여군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았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이에 적합했는데 성능도 좋고 운용하기도 편하며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최고의 자주포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앞으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면 숲속에서 숨어있는 핀란드 여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에 반격을 하며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군 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군들까지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인접한 유럽 국가를 추가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경을 마주한 이웃 국가들은 안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역사 기간 동안 러시아와 자주 충돌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며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인구가 늘 적었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소수정예군 육성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해왔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실시에 나서면서 유럽 많은 나라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여성은 자발적인 입대였으나 최근에는 여성징병제 실시 여부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군이 많아지면서 운용하기 쉬운 한국산 K9 자주포는 더욱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중고 K9 자주포를 개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로고 5위 밀렉 영화와 810만 유로 약 11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mm 탄약으로 무장한 K9 자주포 48문을 개조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훈련과 수리부속,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유럽에 알린 전진기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K9 자주포 운용국들의 모임인 K9 자주포 클럽이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 루마니아가 클럽에 최초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예비 부품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사용국들에 대한 물류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튀르키예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합니다. K9 자주포의 최고의 적수라는 독일산 PCH-2000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서방이 지원한 많은 자주포들이 대거 투입되었는데 PCH-2000은 다른 자주포에 비해 장고장이 심해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전달된 PCH-2000은 불과 6개월 만에 절반 넘게 가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PCH-2000을 수리해야 하는데 정비센터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PCH-2000을 신문을 발주하자 인도 시기가 2026년이라고 했는데 가격도 비싸지만 고작 신문을 생산하는 데 수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PCH-2000이 제 아무리 명품 자주포라고 떠들어도 이제는 K9 자주포에게는 적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자주포라 불리는 K9 자주포는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찾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도입하고 이미 100대를 도입한 인도는 100대를 추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지난 4월 한국산 K9 자주포를 조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지난해 K9 자주포 사용국들의 모임에 참가해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군은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포병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가 그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